나는 60살 먹은 여자다. 여자인 나는 운이 좋았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이 남녀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남녀 평등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나는 돈을 벌었다. 나는 남자와 같은 경제적 부를 이루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개운하지 않다. 왜일까? 60살로 정년해서 나는 60살 먹은 여자다. 왜 허전할까? 여자의 재미, 여자의 행복, 여자의 참맛을 잊고 살았다. 음양의 조화가 아닌 남녀평등으로 살았다. 음인 여자로 양인 남자와 함께 살지 못하고 여자도 남자도 아닌 개인, 직장이 원하는 개인 능력으로 살아버렸다. 60인 여자는 여자 행복, 여자로 남자와 함께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 나는 60인 여자다. 60살 살아보니까 알 것 같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분명히 누군가랑 함께 살게 되었는데 나는 여자이니 누군가 어떤 남자와 함께 살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와 함께 아이도 낳고 집도 사고 아이 교육도 시키고 정신없이 산다고 살았다. 그리고 난 드디어 60살이 되었는데 60살 되기 전에 자식들은 결혼을 했고 또 남편은 이제 65살이다. 그러니 남편과 나의 60살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런 나는 막상 이렇게 정년하기 전에 정년하기 전 60살 전에 나는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60살 이후에는 나는 혼자 자유롭게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고 혼자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은 계획으로 잡혀 있었다. 막상 정년을 해보고 막상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있으니까 답답하기만 하다. 남편은 나보다 먼저 퇴직했고 그러니 남편이 눈에 보이고 사실 남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하며 혼자 인생 계획에 몰두해 있다. 여태껏 혼자 살았고 여태껏 여자로 살지 못하고 직장에 개인의 능력으로는 살았는데 이제는 또다시 개인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있다. 아직도 나는 이게 무슨 일일까? 여자로 산다는 것도 잊어버렸고 오직 돈을 벌고 또 그래서 돈이 최고인 줄만 알았다. 자식 교육에 열심히 했고 내 자식 낳아서 내 자식 키운다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러니 이것 또한 허전하다. 도대체 여자의 삶은 무엇이 참일까? 여자의 삶은 무엇이 올바를까? 한번 숨을 깊게 쉬고 순간적으로 여자가 되어본다. 여자라는 말은 남자라는 말에 남자의 짝의 개념이 여자다. 내 여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짝인 남자와 관계를 잘한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 인생길에서 나 혼자 여자도 남자도 아닌 개인으로 직장의 능력으로 사는 그것이 참일까? 무엇이 참일까?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벌었으니까 아쉬울 게 없다. 나하고 함께 산 남자로 인해서 무슨 돈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 내가 남자에게 할 일도 없다. 남자는 남자대로 지가 벌었으니까 나하고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생각도 해본다. 먼 이웃 일본도 가끔 우리나라에 들려온 황혼이혼이란 말도 있다. 황혼이혼.
모든 남자 여자에게 황혼이혼이 멋있게 들린 적도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젊고 늙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산다. 이혼을 많이 한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뜻이다. 남자가 여자랑 함께 살아주고 여자가 남자랑 함께 살아주는 이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 나는 그렇게 해서 60이 되었다. 60은 상징적으로 직장에서는 정년하고 또 60은 많은 곳으로부터 이제 일할 수 없는 이제 무언가 또 다른 시작이다. 인생은 60%라고 했다. 그게 60살 되어 보니까 사실인 것 같다. 왜냐하면 1살에서 30살까지는 부모 밑에서 컸고 30에서 60살까지는 자식을 낳아 키우고 가르치고 결혼시켰고 그 다음에 드디어 또다시 나에게 자유가 찾아온 것이다. 이제 내가 가족과 남편과 자식들을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무엇인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제 나는 홀가분하게 혼자가 될 수도 있다. 사실 내 남편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힘들게 부모 밑에서 커서 또 직장생활해서 가족을 건사했고 아내와 자식을 키웠고 이런 남자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60살인 여자에 나와 60살이 지난 남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과연 60살이 지나서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내 모든 시간을 직장에 바쳤기 때문에 남편을 볼 시간도 없었고 남편이 어떻게 산지도 모를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정년에서 난 나의 60세인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어떤 측면에서 거들럭거린다. 나는 이제 60정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난 나 혼자로 자유로 살고 싶은데 남자에게 아침밥을 해줘야 되고 남자에게 점심, 저녁까지 해줘야 된다. 나는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될까? 여자의 재미, 여자의 행복, 여자의 참맛을 잊고 살았다. 음양의 조화가 아닌 남녀 평등으로 살았다. 음인 여자로 양인 남자와 함께 살지 못하고 여자도 남자도 아닌 개인 직장이 원하는 개인 능력으로 살아버렸다. 60인 여자는 여자 행복, 여자로 남자와 함께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 60이 되었다. 60은 이제 자식들로부터 해방이고 직장으로부터 해방이다. 이제 과연 내가 남자로부터 해방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남자랑 함께 살아야 될까?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내가 남자에게 밥을 해서 바쳐야 될까? 내가 정년에 60까지 했고 퇴직금, 연금도 나오고 그럼 내가 남자에게 무슨 아쉬운 게 있을까? 남편도 연금도 나오는데 나는 60살 먹은 여자다. 과연 60살 먹은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 어느 순간 이런 상상을 해본다. 나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의로운 영혼으로부터 창조된 영혼이었다. 창조된 의로운 영혼은 육신을 입었을 때 남자 여자, 육신이 없을 때 음과 양인 그런 것인데 나는 아직까지 방금 창조된 나는 음도 양도 아니다. 그런데 의로운 영혼을 창조한 창조자는 나에게 음과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진리인 음양의 조화를 설명해 주었다. 충분하게 설명받았고 충분한 피드백 속에 나는 음을 선택했다. 음을 선택한 순간 나는 그곳에서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양을 점지를 받았다.
그런 순간 나는 설레었고, 나는 그런 순간 나에게 점지된 그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이 나와 함께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고 설레는 마음으로, 설레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 나는 분명히 나의 참은 나의 짝과 함께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참이다. 그것이 의로운 영혼에서 나를 창조하고 창조주가 음양의 조를 설명한 다음에 내가 선택한 결론이다. 나는 의무 역할을 하겠다고 선택했고, 그러니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양을 점지해줬다. 그래서 나는 의무 역할, 도대체 의무 역할이 뭘까? 의무 역할,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점지해주는 그 양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다. 많은 지식과 깨달음과, 그리고 내가 구구절절하게 한 나의 짝을 사랑하겠다는 그 무엇이 발현이 돼야 된다. 나는 60살 동안 자식 키우느라 바빴고,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바빴고, 내 자신 견디느라고 바빴다. 이제 자식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런데 나는 지금 이제 60이 되어서 너무 지쳤고, 그래서 직장에 지쳤고 자식이 지쳤던 그로부터 해방된 나라는 60살의 여자라는 것으로부터 해방해 살고 싶다. 그런 해방에 살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해방될 줄도 알았다. 그러나 쉽지가 않다. 잊고 살았던, 자식을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의 개인으로 살았던, 내가 잊고 살았던, 그래서 나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개인으로 살았던 내가 개인이 아닌 나의 짝과 살아야 된다는 그 내 짝이 존재하는 걸 방금 깨닫게 되었다. 나에게는 나와 똑같이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양을 선택한 양이 만나야 될 점져준 짝인 난데, 또 나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의미로 살겠다고 결정해서 양으로 점지해준 사람이 나의 짝인데, 나는 그걸 알지 못했었다. 쉼없이 남녀평등을 주장했고, 쉼없이 개인으로 살려 했고, 그래서 쉼없이 그러한 삶 동안 나의 짝을 무심결하게 상처를 주었다. 어쩌면 나는 남녀평등이라고, 평등의 기준점이 여자를 기준으로 평등인지 남자를 기준으로 평등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남자 여자가 똑같은 그런 평등을 주장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살면서 직장생활에 대한 자존감도 있었고, 직장에 승진도 하고, 직장에 힘이 있었다. 그러니 집에 오면 물론 나의 남편도, 나의 짝도 직장에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둘 다 개인으로 산 셈이다. 그러면서 둘 다 하나는 남자 대표로, 하나는 여자 대표로 살았다. 그래서 남녀평등이라는 그러한, 어떻게 남녀평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리로 살아서 항상 또 싸웠다. 둘 다 지쳐있고 몇 번의 위헌 얘기도 당하면서 나는 60살의 여자로 지금 남아있다. 나는 60살 묵은 여자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여자는 지금이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여자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여자의 삶, 6.25 때 여자의 삶, 여자의 삶은 남자와 평등하지 않았다. 그 시절에 살았던 우리 친정엄마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우리 지금 나이 60대 여자들은 친정엄마가 살았던 그 고단함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유교적인 어떤 윤리체계를 무너뜨렸다. 호주제도 무너뜨렸고, 이제 우리는
여자 중심, 여자도 성을 가질 수 있고 남도 성을 가질 수 있는 여자에게 여자가 원하는 모든 자유를 여자가 원하는 모든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좋은 일이다.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나이 먹은 60살은 왜 이렇게 개운하지 않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개인으로서 성공하게 살았다. 직장에서 높은 직급에 올라갔고 충분한 연봉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연금을 받아서 나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나는 지금 답답하다.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산다고 살았는데 답답하다. 내가 돈만 있고 건강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혹시 내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일제만시처럼 그러한 유교적 시스템이나 불교 시스템 그런 속에 살았다 하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개인적 자유와 개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대신에 나는 그렇게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동안 나는 가족이란 곳에서 살았을 수도 있다. 가족. 여자와 가족은 무엇일까? 여자는 자식을 낳은 주체다. 여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을 수 있는 젖을 가지는 여자만의 크나큰 힘이자 능력이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 키웠다.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자식을 가르치고 하면서 또 자식 때문에 많은 힘들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고려시대 여자들은 마찬가지다.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또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그리고 빨래하고 이러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자식들과 남편과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여자로 살았다. 그게 역사적인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해방됐다고. 우리는 남녀 평등이라고. 그래서 남자 여자 똑같아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유일하게 남자 여자 평등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 투쟁의 지역은 집에서 남편과는 만났을 때다. 그때 여자는 남편에게 평등이라고 해서 그 평등적 사상의 개념에서 나의 남편과 함께 늘 투쟁했고 늘 내가 한 만큼 너도 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잘못이 없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왜 60살이 된 지금 난 이렇게 개운하지 않을까? 어느 순간 나에게 떠오르는 게 있었다. 내가 우러운 영혼에서 창조되었을 때 창조된 나는 우러운 영혼의 창조자가 나에게 물었다. 너는 음으로 살래 양으로 살래? 저는 음으로 산다고 했다. 그래서 우러운 영혼의 창조는 나에게 내랑 육신에 살게 될 양을 점지해 주었다. 나는 그 양을 사랑해주고 그런데 그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는 두 우러운 영혼이 육신의 세계를 같이 우러운 영혼을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거대한 미션이 있었다. 그래서 우러운 영혼으로 창조된 그 음이나 양이 나의 점지된 짝은 사실 우러운 영혼 세계에 돌아와야 되는 거대한 미션을 할 때 함께 협력을 통해서 우러운 영혼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서로 함께하는 그러한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래야 우러운을 돌아올 수 있는 위대한 미션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미션은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되고 창조적 지식이 무한되어서 그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와 창조 지식의 무한대를 통해서 둘이서 함께 우러운 영혼 세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녀 평등이라고 살았다. 그래서 여자도 남자와 대등하게 살았어. 그렇게 인생살이에서 남자로부터 억압받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남자에게
남자도 지도 밥에 먹고 나도 밥에 먹고 그렇게 주장도 했고, 가끔은 술도 한잔 먹고 하면서 남자랑 개판 싸기도 했다. 그만큼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이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자유를 누리며 살았다. 이 자유 속에 의무가, 권리와 의무인데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살았는데 의무는 잊어버렸다. 그 의무는 뭘까? 바로 그 의무는 어려운 영혼에서 창조된 어려운 영혼인 내가, 어려운 창조된 창조주가 나에게 음양의 조화를 설명하고 다 설명해서 묵건묵한 통에 나는 심사숙고할 때 음을 선택했고, 그래서 양을 점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 나는 음은 나의 입장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음을 만났어, 양을, 어려운 영혼에서 육신에서 양을 만나서 함께 어려운 영혼으로 돌아오는 그 위대한 360도 여정에서 내 할 일을, 나는 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주고 내 남편의 힘이 돼서 내 남편이 강한 힘을 갖게 하고 남편이 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난 남편이 만드는 공간 속에서 남편을 사랑해주면서 그렇게 재밌게 육신의 세계에 살다 오른쪽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남녀평등과 음양의 조화. 남녀평등은 여자에게 자유를 줬고 남녀 음양의 조화는 여자의 의무인데 음양의 조화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음의 이유는 뭘까? 어려운 영혼의 세상에서 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순간 나는 내 짝인 양을 사랑하게 주겠다고 했다. 근데 육신의 세계에 오면서 남녀평등이라는 사상 속에서 서로 남자도 자유, 여자도 자유라고 찾겠다는 사상 속에서 여자의 역할, 여자의 의무, 남자의 역할, 남자의 의무, 이 모든 게 서로 잊어버린 것 같다. 나는 60살의 여자다. 그러니 내 60살의 여자에서 왜 이렇게 개운치 않는가 했더니 나는 내가 해줘야 될 의무를 망각하고 살았던 것이다. 내가 해줘야 될 의무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따뜻하게 정을 주고 사랑도 주고 그리고 밥 한 끼 하면서 정성을 다하고 겸손하게 해서 내 짝을 한 번이라도 정말로 사랑스럽게 해줬으면 적이 있었을까? 나는 그런 답답함이 떠올랐다. 나는 내 어머니가, 내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친정아버지 힘들게 사는 것이 그렇게 안 좋았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안 살겠다고 살았다. 난 60살까지 그렇게 안 살고 살았다. 친정어머니가 친정아버지로부터 느낀 정을 몰랐다. 친정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했다는 그걸 배우지를 못했다. 오직 나는 엄마가 아버지에게 당하는 그것이 나는 남자를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살아보낸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나이 60인 묵은 여자 나는 돈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고 나는 내가 스스로 살았지 내 짝을 나를 위해 살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나와서 일했고 그렇게 10시, 12시까지 일했다. 나는 그것이 아침 일찍 직장 가고 저녁 늦게 직장 일하고 온 그것이 내 짝의 그게 무엇인지를 알 필요도 없고 내 개인의 성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었다. 그때 남편도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늦게 오고 들어왔다. 우리 둘이는 그냥 자기 자신의 개인으로 살았을 뿐이지 60살까지 어려운 영혼에 정해준 음양이 조의 짝인 천생영혼의 짝의 역할을 하지를 못했다. 곰곰이 60살이 된 여자로 묵은 여자로 생각해보니 내가 직장에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일하고 온다는 그 자체에 나는 직장에 충성했고 최선을 다했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는 있었다.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아무런 잘못인지 몰랐고 그래서 집에 있는 이미 나보다 정년한 65살의 남자에게
여전히 나는 직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왔어. 남편이 누워있는 게 그때 그 순간 나는 남편이 무능하게 느껴졌다. 남편이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60살이다. 남편은 65살이다. 나보다 5살 많은 그 사람은 나보다 5살 빠르게 퇴직했었고, 나는 그 사람 5살 늦게 퇴직을 했다. 5년이나 퇴직 기간 동안 5년간 내 직장 동안 나는 끊임없이 무기력한 나의 선생님의 짝을 봤다. 그런 순간 끊임없이 나는 그 무기력한 남자를 무시하고 살았다. 나도 이제 60이다. 나도 퇴직을 했다. 나는 아마 우리 남편은 나보다 빨리 직장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하면서 혼자가 된 순간, 혼자의 순간에선 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순간 남편의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다. 내 짝은 의로운 영혼의 점전 짝, 자기의 양을 선택했고 음을 선택한 짝이 천생배풀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걸 알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애써 힘들어했을 것이다. 내가 60이 되었다. 나는 59살까지 직장에 있는 동안 난 단 한 번도 내 짝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돈도 충분히 버놓고 나는 연금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나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할까? 아니면 베트남 가서 한 달 살이 할까? 오직 나 혼자 중심으로만 나의 60 이후에 자유를 누리겠다고 생각했다. 남녀 평등으로서 자유를 누렸다. 음양의 조화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쭉 개인으로만 살려고 했다. 나의 짝은 나보다 5년 먼저 퇴직했어. 나를 끊임없이, 나의 짝은 이미 알았다. 둘이가 천생연분이었고 둘이가 음양의 조화로 서로 하늘에 주어진 점지한 짝이었기 때문에 서로 재밌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는 가난하게 시작해서 직장 생활 열심히 일해서 집을 샀고 집을 마련했고 자식들 교육시켰고, 그리고 우리는 먹을 만큼 충실한 연금도 있고, 그러한 사실을 남자는 나의 짝 남편은 알아서 이제 나 재밌게 살고자 했다. 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 여전히 나의 내면 속에 자리 잡은 나의 남자는 무기력했다. 근데 사실상 내 남편은 무기력한 게 아니다. 왜? 그 사람도 남편의 세계에서 나름대로 일가를 이뤘고, 그리고 연금도 타고, 지금까지 나에게 나의 짝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해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란 개인도 열심히 살았기, 나도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남녀 평등이라는 주제에서 아쉬울 게 없다. 맞다. 그런데 60살에 묵은 나는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주는 의로운 음양의 조화를 설명하고, 너는 음으로 살래 양으로 살래 라고 했을 때 나는 음을 선택했다. 그러면 너는 이 짝을, 양을 주니 이 짝을 사랑하면서 이 짝을 데리고 의로운 영혼 세계에 돌아오라는 음에 대한 미션이 주어졌다. 아마 양도 양에게 음을 데리고 돌아오라는 미션이 주어졌을 것이다. 나는 그 미션을 잊고 살았다. 음으로써 양을 의로운 영혼의 세상을 데려가야 되는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둘이서 함께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복을 쌓아야 되고 창조적 지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은 뭘까? 내 남편, 내 아내, 돈과 권력과 개인의 역량이 아니야. 다 계급장 떼어버리고 순수한 음과 양으로서, 음은 양을, 양은 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음과 양이 만나야 불이 켜진다. 밝게 켜진다. 우리 전기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야 불이 커지지 않습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순수하게 만나야 밝은 불이 켜져서 밝을 명자입니다. 깨닫고 함께서 돕고 사랑하고 함께하면서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를 쌓아서 이제 둘이서 함께 앞을 밝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밝을 명자, 그 길을 그 길이 무엇이에요? 우러운 영혼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빗이죠. righteous orbit. 우러운 영혼으로 가는 궤도. 우리는 이제 60이 지났어요. 자식도 집도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이제 60 이후는 버리고 또 버리고 계속 내려놓고 버리고 하면서 음양의 조화로 살아야 됩니다. 음과 양이 만나서 밝은 불을 비춰서 서로 음은 양을 데리고 우러운 영혼 속에 돌아가야 되고 양은 음을 데리고 우러운 영혼을 돌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의 미션을 알았으니 이제는 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참과 그리고 우러운 영혼과 그리고 깨달음과 그리고 복을 쌓는 것입니다. 복을 쌓기 위해서는 음은 양을 위해서 양과 함께 해주고 양을 도와주고 양을 참사랑하는 것이고 양은 음을 위해서 양은 음과 함께 해주시고 음과 함께 하는 것이고 음을 도와주는 것이고 음을 참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평생 해야 되는데 평생 하기까지 우리가 자식 낳아 키우고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생기다 보니 두 부부가 함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다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 60이 되었습니다. 60살 묵은 여자입니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러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의무는 내 짝을 데리고 돌아가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 나의 양인 짝도 의무 짝을 데리고 우러운 영혼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나보다 5년 전에 퇴직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퇴직해서 이제 알았으니 나는 그 퇴직한 그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 내 짝을 얼마나 못살게 그럽니까? 이제 나는 60살 먹은 내 짝은 59살까지 나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고 내 혼자만 생각했던 내가 혼자만 이렇게 편하게 살고 남편이고 뭐고 다 제끼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재미, 여자의 행복, 여자의 참맛을 잊고 살았다. 음양의 조화가 아닌 남녀 평등으로 살았다. 음인 여자로 양인 남자와 함께 살지 못하고 여자도 남자도 아닌 개인 직장이 원하는 개인 능력으로 살아버렸다. 60인 여자는 여자 행복, 여자로 남자와 함께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 나는 60살이다. 비록 엄마가 그렇게 엄마 아버지 속에 살았던 그 내막을 모르고 엄마가 고통스럽다는 그 바뀐 사실을 알면서 나는 60살까지 내 남자 짝을 엄마에 대한 복수경 단 한 번도 살갑게 대해주질 못했다. 나는 이제 60살이 됐으니 내 남편에게 음양의 조화로 음양의 조화는 내가 주인이면 남편은 손님이고 남편이 주인이면 나는 손님이다. 음양의 조화에서 음은 안쪽이니까 양은 바깥쪽이잖아. 그래서 음양의 조화에서는 조선시대는 안사람, 안주인, 내자 이랬고 바깥 양반이라고 했다. 결국 내 남편은 바깥의
바깥의 사람이고 나는 안쪽의 주인이다. 그러니 나는 지금까지 그런 걸 모르고 음양의 조화를 모르고 남녀 평등으로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내가 주인이어서 바깥에 나온 내 짝이 양인 짝이 변하지 않았다. 음과 양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60살 먹은 여자, 나는 음이고 나의 짝은 양이다. 그래서 음은 변할 수 없는 음양의 조화, 음은 안쪽의 주인이고 양은 바깥쪽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집에 왔을 때 둘 다 직장생활을 했다. 그래서 나는 남녀평등이라는 그 사상적 그 이데올로기로 단 한 번도 집에서 남편을 편하게 대해주지 못했다. 남편이 편하게 누워있으면 눈꼴이 사나웠고 남편이 편하게 누워있으면 화가 났다. 그러니 나는 집에 오면 계속 화만 냈다. 내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음양의 조화로 내 천생연분인 내 남군으로 생각해주지 못했다. 남자는 음양의 조화에서 남자는 밖이 주인이다. 안으로 들어오면 손님이다. 아니 내가 주인이니 손님인 나를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남편은 65세고 나는 60살의 여자고 내 남편은 60살의 남자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오로운 영혼으로 살겠다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무지로 내 남편을 내가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음양의 조화에서 자연의 이치 우주의 질서를 알지 못했다고 하면 나와 함께 사는 그 내가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음으로 살겠다고 했을 때 양을 짝조인 이 짝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런 무지한 이런 슬픔의 여자로 살아야 되겠는가?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100살까지 살아야 되지 않는가? 아직 40년이라는 세월이 있다. 나는 나의 짝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는 이제 직장도 아니니까 오롯이 내 집에 있으니까 나는 완전히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안쪽의 주인으로서 나의 사랑하는 남자, 나의 사랑하는 양, 바깥 남자를 사랑해주며 함께하고 사랑하며 도와주며 참사랑하면서 살겠다. 나는 내 남자를 데리고 오로운 영혼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 세상 남자, 오로운 영혼의 남자와 오로운 영혼의 여자가 오로운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 최고의 인생이다. 오로운 영혼은 남자, 여자, 음과 양은 음양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다. 음양의 조화가 오로운 영혼의 세상의 음과 오로운 세상의 양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자연법이다. 그러니 음이 주인인 공간에서는 양이 손님이고 양이 주인인 공간에서 음이 손님이다. 음이 주인인 공간에서는 양을 손님으로 극진히 모시고 양이 주인인 공간에서 음을 손님 극진히 모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음이 주인인 공간에서는 양이 행복을 누리고 쉬고 양이 주인인 공간에서 음이 쉬면서 이 세상을 기쁘게 살 수 있다. 남녀 평등은 둘 다 기쁘게 살 수가 없다. 둘 다 늘 이래야 되는 거다. 남녀 평등이란 규정의 법은 종으로만 사는 거다. 종으로. 그러나 음양의 조화는 주인으로 살아서 손님을 대접해주고 손님으로 살아서 주인으로부터 대접받고 그렇게 사는 게 음양의 조화고 그렇게 사는 게 이 생에 나의 짝을 만나서 나의 짝을 행복하게 해주고 음으로 된 음이 나의 짝을 만나서 양을 행복하게 해주고 양이 나의 짝을 만나서 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이 음양의 조화고 나의 60살 묵은 여자로 이 세상에 죽었을 때 원한이 없는 행복하게 살다가
나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았다.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원없는 사랑을 받았다. 나는 그러니 잘 살았다. 이렇게 살아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60살에 묵은 여자다.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내가 내 사랑하는 짝을 알았으니,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짝을 저렇게 힘들게 놔둘까? 안 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짝을 이제야 알았으니, 60에 대해서야 내 사랑하는 짝을 알았으니, 나는 지금부터 뱃살펴 사는 동안 내 사랑하는 짝을 혼신단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맛있는 음식 해줄 것이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 짝과 웃으며 기쁘게 살겠다. 그래서 난 나의 사랑하는 짝을 의로운 영혼을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짝 양을 의로운 영혼을 만들어서, 내 의로운 영혼 음인 내가 양을 데리고 의로운 영혼에서 돌아가서 나를 창조한 음양의 조를 설명하고, 그래서 내가 음을 창조해서 음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래, 음양의 그 창조한 나에게 고생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음으로 살아서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너가 의로운 영혼으로 음으로 살아서 양을 의로운 영혼으로 돌아오면 너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래서 나의 남편, 나의 짝을 의로운 영혼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60살 묵은 지금부터 내가 의로워져서 내 남편과 함께하고 내 남편을 돕고 내 남편을 참 사랑하면서 창조적 지식을 쌓고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인 복을 쌓아서 둘이 함께 떨어지지 않고 살아서 음과 양이 합쳐야 전기가 켜지잖아요. 불이. 전기도 그렇잖아요. 음양의 조화의 음과 양이 합쳐서 밝게 앞을 빛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금부터서는 내가 의로운 영혼이 알았고 내 남편 의로운 짝이나 알았으니 음과 양이 함께 절대 떨어지지 않고 앞에 밝은 불을 비추면서 의로운 영혼에서 돌아가는 오빛을 절대 이탈하지 않게, 내가 내 남편을 이탈하지 않게, 이 음을 이탈한다는 것은 무지해서 이탈하니까 끊임없이 창조적 지식을 따라서 남편을 가르치고 나도 잘 깨우쳐서 꼭 잡고 의로운 영혼 안에 밝은 불을 비추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참 사랑하며 내 이웃이라 함은 음양의 조화의 음의 이웃은 남편이고 양이고 양이 음이고 또 음양의 조 음과 양의 이웃은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 자매고 그리고 이웃이고 그분들에게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 사랑하며 내가 의로운 영혼의 음이고 내 남편이 의로운 영혼의 양이니 크다란 태양의 빛을 비춰서 가족을 밝히고 형제 자매간을 밝혀서 우리 두 부부 음과 양의 조화로 사는 거대한의 태양빛을 밝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족을 모두 이렇게 의로운 영혼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죽어서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의 60살 묵은 여자가 앞으로 깨달아서 의롭게 살아서 내가 내 남편과 함께 의로운 영혼으로 돌아가서 나의 가족의 신이 되어서 나의 후손들이 의롭게 살고 밝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영원히 비춰줄 태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